57, 58.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부등식 풀어라 이 뜻이죠. 네. 모든 실수 X 절대 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해라. 2차식이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판별식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2차가 양수니까,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판별식만 쓰면 되죠. 네. 자, 2차식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0이거나 0보다 크다란 얘기죠. 네.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하지 않겠죠.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등호가 있어야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건 D1이라고 하고 이건 D2라고 합시다. 그러면 D1 짝수니까 4분의 D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사이범위 마이너스 2와 2 사이 두근의 사이. 자, 밑에 거 마찬가지로 D2 짝수니까 4분의 D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사이범위죠. K는 0하고 4죠. 0하고 네. 3. 되셨죠? 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해야죠. 네.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공통범위 여기죠? 네. 그래서 K는 0에서 2까지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0하고 1, 두 개죠? 네. 근데 왜 틀렸을까, 이런 거? 첫 번째 식에 등호를 붙였어요. 아, 등호, 여기에다가? 네. 오케이. 또, 868번이요. 68번이요. 67번, 8번. 자, 함수를 그려서 푸는 게 좋습니다. 2차 부등식은. 네. x에 대한 부등식,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해가 존재하도록 이런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창의 개수가 문자라는 거야. 이창의 개수가 문자니까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다 봐줘야 됩니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 아래 해가 있니? 이런 뜻이야. 해가 존재하도록. 그럼 첫 번째, K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면 무조건 X축 아래 해가 존재하죠? 네. 위로 블록이면 어디에 있든지, 그죠? 네. 이 참수가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해가 존재해.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다는 항상 성립합니다. 두 번째,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네. K가 0이면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하죠? 네. 이것도 항상 성립합니다. K가 음수일 때도 항상 성립해요. 이제 뭐만 봐주면 돼? K가 양수일 때만 봐주면 됩니다. 그쵸? 네. 자, 세 번째. K가 양수일 때는 뭐야? 아래로 블록이죠. 네. 아래로 블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아래로 블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해가 존재하려면 최소한 X축과 만나거나 등호가 있으니까 또는 X축 아래로 가거나 그쵸? 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이다.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자 판별식 D는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에다가 K-2 이거죠.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하고 교집합해 줘야 됩니다. 항상 네, 구간을 나눠서 풀 때는 구간에 속해야 답이야. 네,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8K죠. 8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3K제곱 마이너스 8K 0보다 작거나 같다. K로 묶으면 3K 마이너스 8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 범위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K가 양수죠. K가 양수니까 K는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죠? 네, 되셨죠? 자, 이제 이거 세 개는 어떻게 해야 돼? 합집합해줘야죠? 네, 그렇죠? 구간을 나눴을 때는 각각은 교집합을 해주는 거고 이거 전체는 합집합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다 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를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해본 거잖아. 그치? 네, K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해본 거니까 모든 실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합집합을 해줘야지. 그죠? 네, 각각은 교집합, 전체는 합집합. 그럼 K는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0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도 성립하죠? 네, 그렇죠? 요거 세 개를 합치면 답은 뭐다? K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죠? 네, 음, 답 있습니까? 5번에 있죠. 이거 세 개는 합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틀리기 쉬워요. 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따져줘야 됩니다. 아래는 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면 위로 블록이면 무조건 0보다 작은 게 성립해. 0일 때도 꼭 따져줘야 돼. 0일 때도 성립해. 그럼 양수일 때는 X축 아래로 포물선이 내려와야 돼. 아니면 X축과 만나거나. 그래서 네, 세 가지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승민은 괜찮죠? 네, 오케이. 또, 다 없어요. 다 됐어요.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했습니까? 23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24번까지 했어요. 24번까지. 25번 할 차례예요? 네, 25번. 자, 25번부터 쭉 해서 이게 30번까지 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1등급 문제를 좀 풀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숙제는 1등급까지입니다. 네, 알겠죠? 자,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존재할 조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고, 해가 네, 존재한다, 만나야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연립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 위에 건 풀 수 있잖아. 그렇죠? XX, 3하고 4, 플러스 마이너스 4의 범위.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죠. 자, 이거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밑에 거를 푸는 게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 해봐야죠. 네, XX. 여기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죠? 네,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마이너스 2kx 나오죠. 뒤에 거 상수는 없어지죠? 네, 하나는 k-4, 하나는 k 플러스 4면 당연히 k-4보다는 k 플러스 4가 크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바깥범위니까 x는 k-4 작은 거보다 작고 x는 k 플러스 4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부등식에? 네, 오케이. 그러면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사이범위야.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사이범위고 두 번째 식은 바깥범위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나지 않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죠. 네,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 둘 다 등호 없죠. 여기는 k-4, 여기는 k 플러스 4. 승민아 이해가죠? 네, 그럼 k-4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죠? 왼쪽에 있으니까. 네, 꼭 따져줘야 될 게 뭐야? 경계값이야. k-4가 마이너스 4여도 되는지를 따져줘야 돼. 등호가 네, 성립하는지. 네, 둘 다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네, 그렇죠? 둘 다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공통범위는 없습니다. 같아도 된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k 플러스 4는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돼. 같아도 둘 다 비어있으니까 공통범위는 없다. 이거죠? 네, 자, 넘어가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계값 꼭 따져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성립하는지 꼭 따져줘야 된다. 틀리면 다 거기서 틀려요. 네, 시험 보고 와. 항상 그 부등식을 가지고 시험 범위일 때 시험 보고 오면 애들은 시험 되게 잘 봤대. 근데 막상 채점을 하면 굉장히 많이 틀려. 부등식에서. 대부분 부등식에서 틀려. 근데 어디서 틀리니 하고 물어보면 타 경계값에서 등호를 붙이니 안 붙이니 해서 틀려. 네, 항상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직선상에 그림을 안 그리면 틀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경계값이 속하는지 꼭 봐줘야 된다. 네. 오케이. 자, 900번 보겠습니다. 900번 풀어보세요. 네.
답은 2번. 오케이. 근데 아까 여기 다시 한번 해봐봐. 바꿔봐. 요게, 이게 맞습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다. 그쵸? 네, 같아도 된다. 여기 등호를 붙여줬잖아. 네, 그럼 여기도 등호가 있어야지. 네, 그치? 등호가 빠졌네. 네. 오케이. 자, 유형 26번. 연립 미차부등식의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실수 A 값의 범위. 자, 해의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제 네,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세주면 되겠지. 해의 범위 안에. 네, 자, 그럼 위에 거는 풀 수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놓고 XX 2라고 3 마이너스 플러스 사입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네, 자, 문제는 밑에 거죠. XX 5하고 A 둘 다 마이너스죠. 근데 5가 큰지 A가 큰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연립부등식 안에 정수가 4개가 들어야 됩니다. 정수가 4개. 밑에 거는 5하고 A예요. 근데 5가 여기 있죠. 그렇죠? 네, 그럼 A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왼쪽에 있어야죠. 네, A는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정수가 4개가 들어가야 돼. 정수가 4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부터 들어가겠죠. 하나,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몇 가지 들어가야죠. 네, 그러면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죠. 네, 그렇죠. 밑에 것도 등호 있으니까 까맣게, 까맣게. 몇 가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여기가 A야 됩니다. 자,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경계값. 네, 어디에 등호가 성립하느냐? A가 마이너스 1이면 둘 다 까마니까 마이너스 1도 포함되죠? 네, 그럼 5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럼 네, 0이면 0이어도 상관없죠? 둘 다 까마니까 0도 포함되니까 4개 맞죠? 네, 그렇죠? A가 0에 있어도 4개다. 그래서 해의 범위는 이거죠?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반드시 뭘 따져줘야 돼? 경계값을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 승민아 이해되지? 네. 그러려면 그림을 꼭 그려라. 자, 903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유형 27번. 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삼각형. 네, 자, 예각이다, 직각이다, 둔각이다. 항상 경계값은 직각입니다.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때가 직각이죠. 네,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C가 뭐야? 예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 이게 90도야. 두 변의 길이가 이거하고 이게 정해져 있어. 변하지 네, 않아.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요만큼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요게 예각이야. 예각인데 요 두 변의 길이는 똑같아. 네, 요 두 변의 길이는 똑같고, 이건 하나, 이건 둘 똑같고, 예각이야, 요게. 그럼 여기는 네, 빗변의 길이가 더 작아졌죠? 이거보다. 네, 그렇죠? 요게 C야.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가 되는 거야. 각이 작아지면 대변도 작아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각이 되면 C제곱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똑같아. 두 변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이게, 이게 A고, 요게 B야. 똑같습니다. 그럼 C가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둔각이 되면 대변의 길이가 길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둔각이니까 가장 각이 큰 거. 그렇죠? 가장 각이 큰 게 둔각이겠지? 네, 나머지는 작겠지. 내각이 하면 180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요거의 대변은 가장 긴 변입니다. 네, 둔각의 대변은 가장 긴 거야. C는 가장 긴 변이야. x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는 2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삼각형 문제가 나올 때 소홀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삼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예각일 때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삼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 네, 삼각형이 돼야 삼각형의 성질을 써먹지. 네, 그렇지? 삼각형이 안 되는데 성질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된다. 그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어떤 변이든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다. 이거를 꼭 만족해야 돼. 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변이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아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가장 긴 변을 알 때는 가장 긴 변이 C라고 한다면 자, C보다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커야 됩니다. 네,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언제나 커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결정된다.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돼. 그래서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먼저 적어놓고 푸는 겁니다. 네, 승민아 되셨죠? 저거 네, 소홀히 하면 다 틀립니다. 자, 이거 세 개는 어떤 게 가장 큰지 알죠? 네, 그렇죠? x 플러스 2가 가장 크니까 x 플러스 2보다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게 더 커야 되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XX 하나 약분되고 1 넘어가면
x는 1보다 크다죠? 네,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밑에 둔각 삼각형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둔각 삼각형도 나오는 거지. 네, 오케이죠? 자, 전개하면 x제곱 자 플러스 4x 플러스 4 크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x제곱 하나 약분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네, xx 2하고 3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주면 어떤다? 틀린다. 그렇죠? 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1보다 언제나 커야 된다. 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답이죠. 네, 그렇죠? 자연수의 개수는 2 하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 개다.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네, 괜찮죠? 언제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지 마찬가지야. 삼각형 문제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네. 자, 909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유형 28번. 2차 방정식의 실근해보. 자, 한번 정리 또 한번 해줄게요. 자, 실근해보다 그러면 모두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 1번. 두 분이 모두 양이다. 2번. 두 분이 모두 음이다. 자, 모두가 있을 때는 몇 가지로 봐준다? 세 가지로 봐준다. 첫 번째,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그 다음에 판별식. 생각나죠? 네, 두 분이 모두 양이니까 더하면 양, 곱해도 양,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네, 두 분이 모두 음이다. 똑같아요. 모두가 있으면 몇 가지로 봐준다? 세 가지로 봐준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첫 번째, 두근의 합. 모두 음이니까 더하면 음수죠. 두 네, 번째, 두근의 곱. 곱하면,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겠죠. 세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는 알 수가 없어? 두근의 합은 알 수가 없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더하면 양수니 음수니 모르죠. 양근의 절대값이 크면 양수일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크면 음수일 거고 양근과 음근이 절대값이 같으면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네. 그렇죠? 어떤 게 크니까 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별식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그럼 뭐만 봐주면 된다? 두근의 곱만 봐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해놓고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요. 추가적인 조건이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두근의 합도 할 수 있죠. 네. 더하면 양수가 크니까 더하면 양수다 이렇게 되겠지. 또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이 나오면 두근의 합은 0이겠죠. 네. 자, 양근의 절대값보다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두근의 합은 음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이 나오면 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자, 실근의 부호가 나왔다. 그러면 언제나 모두가 있으면 세 가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외워야 됩니다. 네. 모두가 아니면 두근의 곱만 봐주면 된다. 그런데 추가적인 조건이 또 나왔다. 그럴 때는 두근의 합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죠? 네. 자, 913번.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을 갖도록 두 분이 모두 양수다. 그런데 서로 다른 그 말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서로 다른이라는 게 있으니까 0보다 크 등호는 제외해야지. 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모두란 조건이 있으니까 세 가지를 봐줘야 된다. 자,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배의 n-1. 자, 이게 뭐다? 0보다 두 분이 모두 양이니까 0보다 크다. 오케이죠? 네. 두 분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 이것도 양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자, 4분의 d 짝수니까 4분의 d는 n-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 이거는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0보다 크다. 등호 빠져야죠. 자, 이거 세 개 어떻게 한다? 교집합을 해주세요. 이 뜻이죠? 네. 음, 자, 이거 2로 나누고 m 1 넘기면 m은 1보다 크다. 자,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0보다 작다. m 1, 2 둘 다 마이너스 사이범위죠? 네. 그러니까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세 번째 판별식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0보다 크다. 자, 2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3 0보다 크다. 2m m 합이 5야 되니까 3하고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바깥범위죠. 네. 바깥범위니까 작은 거 2분의 3하고 1이니까 m은 1보다 작다. m은 2분의 3보다 크다. 이거겠네. 네. 그렇죠? 이거하고 교집합해줘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그려서 교집합을 해주면 답이다. 자, m은 1보다 크다. m은 1보다 크다. 1번씩.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번식. m은 1보다 작고 m은 1보다 작고 m은 2분의 3보다 크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여기네. 네, 그렇죠? 그래서 m은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겠죠? 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2. 두 개 곱해라 그러면 3이겠네. 네. 괜찮죠? 네. 그렇죠? 실근해보. 여기였죠? 914번 풀겠습니다. 어, 2번. 오케이. 29번. 실근해보 두 번째. 아까 위에 거는 다 설명했으니까. 근데 네,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판별식 때는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볼 필요도 없네.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두 근의 곱은 음수겠죠? 네, 근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자,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a 플러스 4, 0보다 작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 0보다 크다. 이거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음, 자, 그래서 위에 거 A, 넘어가면 a는 4보다 크다. 자, 밑에 거 a 2하고 5, 둘 다 마이너스 바깥 범위. a는 2보다 작고 a는 5보다 크다. 이거죠. 네, 됐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4보다 크다. 그 다음 a는 2보다 작다. a는 5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a는 5보다 크다가 답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케이. 자, 917번 해보겠습니다.
117번, 1번. 오케이. 유형 30번. 근의 위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의 위치라고도 하고 근의 분리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 이것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실근의 범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준점이 임의의 점이야. 두 네.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자, 모두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야. 두 네.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모두 P보다 크다. P가 왼쪽에 있다는 거죠. 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두 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 P보다 작다. P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죠. 네.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자, 두 근 있어요. X축, 알파, 베타. P와 Q 사이에 있다.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와 같은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있으면 몇 가지를 봐준다? 세 가지를 봐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실근의 부호에서는 뭐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한 배씩. 그럼 근의 분리에서는 몇 가지, 뭐를 봐줘야 되느냐? 1번, 기준점. 그 다음에 2번, 대칭축. 그 다음에 3번, 판별식.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네. 다 똑같아요. 모두가 있으면 몇 가지를 봐준다? 세 가지를 봐준다. 첫 번째가 뭐다? 기준점. 두 번째가 뭐다? 대칭축. 세 번째가 뭐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1번. 첫 번째가 기준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축. 세 번째가 판별식. 그래서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은 다는 암기 과목이야. 물론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해도 정의 성질을 외워놓지 않으면 못 써먹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정의 성질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많아도 할 수 없어. 다 외워야 돼. 네. 그렇죠? 결국은 외워야 써먹습니다. 그래서 반은 암기 과목이다. 기준점은 뭘 얘기하는 거야? x가 p일 때 y의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수죠. fp는 양수다. 이렇게. 대칭축. 두 근이 P보다 크면 대칭축은 두 근의 가운데 있으니까 대칭축도 마이너스 2a분의 B도 P보다 크겠죠. 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세 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해줘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준점 FP는 양수죠. 대칭축 두 근의 가운데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도 P보다 왼쪽에 있겠죠. 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세 번째. 자, 이제 기준점이 두 개죠. P도 있고 Q도 있고. 그래서 FP도 양수다. FQ도 양수다. 그 다음에 대칭축.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으니까 대칭축은 두 근의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대칭축도 P와 Q 사이에 있겠죠. 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건 뭐가 있을 때야? 모두가 있을 때야. 그럼 모두가 아니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두가 아닐 때. 자, 모두가 아니면 대칭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별식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아니다. 그럴 때는 뭐만 봐준다?
기준점의 부호만 봐줍니다. 네, 음, 그래서 모두가 아니면 기준점의 부호만 봐주면 된다. 자, 이게 정리된 내용이야. 네, 승민아 생각나죠? 근해 네, 분리했었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근해 분리구나. 그럼 뭐다? 기준점 판별,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딱 떠올라야 돼. 실근해 부호, 두근해 합, 두근해 곱 판별식 딱 떠올라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919번 보겠습니다. 자, 두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두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두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자, 두근이 존재하는데 알파, 베타가 X축. 2보다 작다. 그러니까 2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면 더 쉽죠. 보면서 풀면. 그럼 네, 첫 번째 기준점 F는 양수야죠? 네, 자,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그럼 a 마이너스 4죠. a 마이너스 4도 2보다 작죠. 네,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 세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야 되겠죠. b 다시 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교집합해 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F2, X에다 2 집어넣으면 4, X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A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2A 작다. 20, 그럼 A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넘어가면 A는 6보다 작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2a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 0보다 크거나 같다. 2하고 8 둘 다 마이너스 aa 각각 범위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개 뭐를 구한다? 공통범위를 구한다. 내용이 그거지. 네, A는 10보다 작다. A는 10보다 작다. 일식. 그 다음에 A는 6보다 작다. A는 6보다 작다. 이식. 세 번째,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30. 그러면 세 개 공통 범위는 여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은 2죠. 등호가 성립할 때.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근해분리 919번. 자, 920번 해보겠습니다.
5번. 오케이. 자, 다 했어요. 쭉 서술형 문제는 뭐 위에 거보다 쉬우니까 쭉 해보시고 행복한 1등급 행복한지 한번 봅시다. 자, 934번 풀어보세요. 네. 답이 10이야? 네. 그렇게 푸는 거 맞아? 네? 이렇게 푸는 거 맞아? 이건 어떻게 나온 거야? 일단 여기는 다 되고 그러면 밖에를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입해 보니까 맞던데요. 아니, 답은 맞아, 답은. 네. 답은 맞는데 푸는 방법이 어, 너무 달라.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대입해서 이걸 어떻게 찾아? 일단 그 9일 때 한번 봤는데 이게 크게 나와가지고 그 8보다 2분의 1 클 때 딱 해서 봤더니 음. 딱 7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고 합시다. 네. 이게 2고 이게 5야.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5에서 2 빼면 되죠? 네. 3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문자일 때가 문제야. 이게 A고 이게 B야.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A-B 그러면 A하고 B가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 문자니까. 네. 그러니까 문자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사실 두 점 세 거리는 뭐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돼. A-B보다 B-A라고 써주는 게 더 좋겠지. 물론 절대값 붙이면 똑같지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준다. 저건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야.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2야, A점이. 네, B점이 8이야. X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지? 네, X가 어디 있을지 몰라. 근데 어디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든, 어디 있다 하더라도, 이 X의 값이 P잖아. 그쵸? 네, P니까 PA의 길이는 어떻게 써야 돼? 절대값 X-2라고 써야 돼. 네, 하나가 문자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마찬가지로 PB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PB도 절대값 X-8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결국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하고 똑같은 거야. 네,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8 이거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세요. 이런 뜻이야. 네, 어, 만약에 점이 3개가 있다면 절대값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죠? 경계값을 설정하고 그렇죠? 경계값 네, 순서대로 쓰고 수직선상의 부호를 결정하고 구간에 따라서 부등식을 풀고 그렇죠? 구간에 속하는 건 교집합, 전체는 합집합 이렇게 해줘야죠.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를 아까 승민이는 아주 쉽게 푼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네. 934번, 935번 가우스 한번 해봅시다. 네. 더하면 3. 자, 이건 어떻게 구했죠? 여기서 음, 낸 게 이거니까 음. 근 1이라고 생각하고, 등호가 있으니까 이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지? 네, 어, 이거는 등호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죠? 집어넣어서 구한 거죠? 네,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센스가 좋아, 승민. 자, 936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정확해요. 미지수가 4개니까 근거계수 관계를 써서 식 2개, 2개, 식 4개, 미지수 4개. 그렇게 풀면 되지. 이거는 센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네. x는 1? 네. 오케이. 자, 938번. 부등식을 다 정리해놨네.
1번은 답이 저 위에 거야? 네,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창의 개수가 문자니까 0일 때 0이 아닐 때 생각해 줘야죠. 0일 때도 봐줘야지. 네, 그렇죠? K가 0이면 9가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죠? 0도 네,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4번, 3번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야? 아닙니다. 3번.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지. 0일 때는 안 되죠? 네, 0일 때는 안 돼. 그래서 0을 제외해 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 4번 해보세요.
A는 3? 오케이. 잘했습니다. 539번. 풀어보세요. X가 존재하는 경우, 해가 존재하는 경우, 오케이. 540번. 이것도 센에서 본 문제죠?
네 개. 오케이. 541번.
38.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62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